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14일 오찬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찬 마치시고 제 방송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밤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어제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식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강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비판은 그동안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 토론을 거치면서 모든 뭐라고 그럴까요, 이 공격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느낀 본인의 감정을 실토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윤석열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요, 야당의 3명의 다른 후보들이 완전히 벌집 쑤시듯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격분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정치판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선배들이고 그런데 가차없이 공격을 하잖아요. 특히 언론 보도를 보면 유승민 후보가 이 부정 문제, 또 이 임금왕자 문제, 또 천공 스님, 이런 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이 사람이라는 게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이 엄청 박치는 것 같아요. 그 열분을, 격분을 토한 거예요. 자, 뭐라고 격분을 토했냐면, 그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이 정권이 넘어갔겠으며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박살이 났겠냐. 제 개인은 얼마든지 싸움에 나가 이겨낼 자신이 있지만은 참 당이 한심하다.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당부터 바꿔야 된다. 정치를 하기 전에는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다가 참 핍박받는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우리 당 선배들,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조국 사태, 월성 원전 사태, 이런 거 수사할 때 참 잘했다, 훌륭한 검사다 칭찬했던 얘기잖아요. 이렇게 칭찬했던 우리 당 선배들이 제가 정치에 발을 들이니까 핍박이 갑자기 의혹으로 바뀌더라. 민주당과 손잡고 거기 프레임에 맞춰서 저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하고 홍준표 두 분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어요. 유승민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를 대장동 사건에 비해가면서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가 저와 수사정보정책관의 관계라는 식으로 공격을 한다. 이게 도대체 야당 대선 후보가 할 소리냐? 이런 사람이 정권 교체를 하겠냐? 작심 비판한 거예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를 라스베거스로 만든다는데 제주도민들은 대형 관광호텔 시설, 도박장 때려 넣은 라스베가스에 살고 싶으냐? 무책임한 이런 사이다 발언과 건설업자나 좋아하는 이런 공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당에서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여기저기 폭탄을 던지고 다닌다, 이렇게 직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 유승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어요. 먼저 홍준표 후보, 나는 이 당을 26년간 사랑하고 지켜온 사람이다. 그가 온관서라도 그냥 넘어갔지만은 뻔뻔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 이렇게 아예 그냥 직격탄을 날렸어요. 넉 달 된 초임 검사가 검찰총장 하겠다고 덤비면 우스운 꼴이 되듯이 정치인문 넉 달 만에 대통령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이 철없게 보이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다. 그러면서요, 여태는 검찰 후배라고 조심스레 다루었는데 다음 토론 때는 혹독한 검증을 해야 되겠다.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강대 강 정도가 아니라요, 슈퍼 강대 슈퍼 강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마찬가지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윤 후보님 뭐가 두려워서 등 뒤에서 칼을 꽂으시냐 라면서요, 떳떳하면 TV 토론에서 사람 눈을 보고 당당하게 말하라. 일주일만 털면 다 나온다는 것은 특수부 검사 나온 말버릇이다. 22년 정치하면서 야당 때도 여당 때도 털털 털어 먼지 하나 안 나온 유승민한테 무슨 약점 운운하느냐, 그러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지지도 좀 나온다고 정치가 그리 우습게 보이고 당이 발밑에 있는 것 같으냐? 차라리 나 좀 추대해달라 라고 말하라. 처음부터 원했던 것이 꽃길의 추대 아니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도 또 한마디 하고 있어요. 경선 과정에서 후보 검증은 필수적인 요소다.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은 분명한 실언이며 당원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요, 당의 최선의 목표는 정권 교체다. 검증 과정의 불만을 털어놓기보다
국민께서 납득하실 만한 해명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경선 자세다. 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달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격렬한 난차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요, 후보 간의 설전이 지지자가 우려하는 것으로 격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초기 후보 간의 기싸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지나친 네거티브는 반드시 역풍이 붑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점을 유의해 주시고, 자제는 최대한도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야당 후보들끼리의 지나친 공격과 설전, 최소한의 인격은 상호 간에 지키는 그런 수준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유승민 후보가요, 페북에다가 문재인 정권이 충견 노릇을 한 덕분에 벼렉 출세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 예. 자, 그리고 비겁하고 약점투성이 후보가 어떻게 이재명을 이깁니까? 이런 이제 내용을 올렸는데요. 이거는, 이런 표현은 조금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윤석열 총장,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에 대해서 강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입장문인데요. 이 정통성 최악 정부의 출범만은 막아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이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권의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아파가지고요. 이 컴퓨터를 오래 보고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눈도 많이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 14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조금 전에 페북을 통해서 이낙연 후보의 승복선언으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 김만배가 말하는 그분이라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가 되었다. 경쟁자로서 축하의 말을 전했지만 그렇게 흔쾌한 마음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집권 여당 후보인 채 치러질 대선이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러 정황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공동 정범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 측근인 유동규는 이미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재명 후보와의 특별한 친분을 과시하던 김만배는 구속 직전이다. 김만배가 말한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심증이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냐? 민주당 모 의원 말대로 유력 대선 후보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는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서 국가적 수치이자 국민적 불행이다. 그렇게 될 리야 없겠지만은 만에 하나 집권 세력의 장난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정부는 아마도 87년 이후 정통성이 가장 취약한 정부가 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경랑으로 몰아넣는 일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엄중하다. 이중 갈등은 언제 극한 대결로 치달을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파탄은 국민의 생존을 위험하고 있다. 북핵으로 인한 안보 위협은 말할 것도 없다. 부동산, 일자리 등 차기 정부의 난제도 산적해 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런 최악의 정부, 정통성이 취약한 정부의 출범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제가 대안이 되겠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막아내겠다. 자, 그래서 우리 야권 후보들도요, 물론 이재명에 대해서 매일같이 비판하지만은 계속 아무리 비판을 많이 해도 뭐라고 그럴까요? 과하지 않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런데 힘을 지금은요, 오로지 정권교체, 오로지 이재명 타도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수단이.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또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는 첫 번째 단추는 모든 비리 온상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전방의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오늘 오전에 가졌습니다. 현판식도 갔고요. 현장 최고위원회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수사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 민주당 대선 후보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만요. 검찰은 수사 착수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남시청 압수수색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또 성남시청 지원 하나도 소환조사 안 하고 있어요. 대신 도시개발공사만 일부 소환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전화 안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화기를 찾았는데 이 너무나 많이 깨져가지고 깨져서 복구하는 데 시간이 지금 많이 걸려서 수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오리지널 전화기는 아예 찾을 생각을 안 해. 이런 검찰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이 입장 문제 한두 마디만 더 하면 되는데요. 마치고 나면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누굽니까? 박범계의 고등학교 후배가 또 앉혔잖아요. 이 정도면 끝난 거예요. 이거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정수 검사장이 오늘 이 국감에서 한마디 했어요. 하나만 한 얘기에서 하나만 한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딱 이거예요. 이 내용도 이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잠깐 옆길로 샜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어서 뭐라고 했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은 국민의 특검 목소리, 대장동 진상규명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내용도 제가 참고적으로 전해드리면, 주간조선에서 말이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특검 비판 여론, 민주당과 호남 지역에서도 특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규명 목소리는 클수록 커지고 있다. 민주당 3차 선거인단 민심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들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생각을 더해 가고 있다. 1번 플레이어이자 몸통인 이 후보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비유와 과장된 어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진실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특검을 받고 국감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이 검찰과 경찰을 대해서도, 경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있어요. 권력은 유한하지만 민심은 여러분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지시가 있더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상 과제란 생각으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주간조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특검과 관련해서 말이죠, 73% 특검해야 된다, 아니다는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요,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서 보면요, 서울에서는 75%가, 경기 지역은 이재명이 있는 데잖아요. 이재명 안방에서도 74%가 특검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호남이 어떠냐? 호남에서도 말이죠, 호남 전라도, 여기에서도 62%가 특검을 찬성하고 반대는 29%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 정도가 되면 뭐 다 찬성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요, 이 국민의힘 지지자는 96%,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자는 말이죠, 국민의당 지지자는 무려 93%가 특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떠냐?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54%가 찬성하고 있어요. 반대는 4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여기에서는 74, 5%, 호남에서는 62%,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절반을 넘는 54%.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특검하라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은요, 96%니까 전원이 특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배반한다? 그러면요,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반드시 또 단죄 받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오늘 국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애완견다운 얘기를 했어요. 들으나 마나 합니다. 수사팀의 의지는 확고하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사팀 의지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고발장 접수 후 수일 내로 바로 압수수색을 했고 신병도 확보했다. 배임이나 사업 주체도 다 보고 있고 언론의 상당 부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언급됐는데 녹취록을 바탕으로 보도가 돼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이나 일정과 같은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 예. 그리고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을 성남시장이든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는지,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밝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야권의 질문이 들어가니까 야당 의원들이 모든 사항이 수사 범죄에 들어가 있다. 당연히 수사 범죄는 들어가겠죠. 아니 그럼 수사 범죄에 들어가 있는데 왜 성남시청은 압수수색도 안 하고 성남시청 직원들은 왜 소환 조사도 안 하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게 바로 이정수 박범계의 말하자면 이 고등학교 후배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예, 이것도 곤란해요. 자,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이 있고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지만 공보 활동을 강화하면 수사 보안도 노출될 우려가 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 아니 수사 공보 활동을 강화하면 수사 보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보안이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수사를 신속히 단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면 수사 보안이 노출된다 안 한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모양이죠. 그거 하나도 판단을 못합니까? 그리고 수사 보안 지키는 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미 나올 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물을 철저하게 압수해야 돼.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긴급히 필요하고 유동규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핸드폰에 대한 이 핸드폰을 찾아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안까지 갈 핑계대지 말고 필요한 긴급한 증거들이 인멸되지 않도록 성남시 압수수색 그리고 직원들의 소환 조사 그리고 유동규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오리지널 이게 더 훨씬 긴급하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요. 이정수의 발언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 황교익이 마저도 말이죠. 이낙연에 붙었던 극렬 분파 한국 정치서 사라져라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해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황교익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유동규도 황교익 못지않게 했을 것이다. 왜? 유동규가 어디를 갔어요? 성남에서 최고의 요직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대리 기획본부장을 했잖아요. 거기서 다 이렇게 한탕 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자리를 누구한테 넘겨주려고 했어요? 황교익한테 넘겨주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규, 황교익이 다 같은 패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이 승복을 안 한 이낙연 측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한국 정치에서 사라져라. 극렬 문파가 원팀에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 극렬 문파는 한국 정치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미 제가 보도해드린 대로 이낙연 지지자들이요. 이재명한테 안 가요. 이재명한테 가는 것은 13, 14%밖에 안 가고 나머지 윤석열과 홍준표한테 다 갑니다. 야, 어차피 이재명 곁을 떠나고 있어요. 황교익이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벌레 이름으로 불리는 정치 세력이 있다. 스스로 문파라고 하는데 보통의 문재인 지지와 분별하기 위해 나는 극렬 문파라고 부른다. 나는 이 정치 세력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 발을 들어놓거나 관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러면서요. 이건 대통령 내리치나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완팀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후보 경선에서 극렬 문파가 이낙연에 붙었다. 반 이재명을 외치다니 그쪽으로 가버렸다. 이낙연은 열렬한 지지색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낙연이 극렬 문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조건 반 이재명을 외치다 보니 나중에는 국민의힘 주장과 하나 다를 게 없게 됐다. 이낙연의 패배에 극렬 문파가 결정적 노릇을 했다. 이러면서요. 이 극렬 문파 원팀이 되는 거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인간과 정치에 대한 철학에 큰 문제가 있는 집단이고 굳이 비교하자면 자유당 정권 때 정치 깡패를 닮았다. 극렬 분파가 포함된 원팀이면 민주당의 재집권은 장담하기 어렵다. 극렬 분파는 한국 정치판에서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극렬 분파로는 문재인을 지킬 수 없고 지지자가 정치인을 지킨다는 말도 사실 우습다. 국가가 원칙대로 운영되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극렬 분파가
문바가 빠진 원팀이 그 일을 해낼 것이다. 그러면서 극렬 문바 청산 주장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분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이제 오찬 드시고 오찬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